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법 과목을 학습하실 때는 용어에 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다양한 단원들의 각각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압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전압을 얘기할 때 낮은 전압, 저압, 그리고 높은 전압, 고압,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이러한 초고압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초고압은 이제 오답으로 판별이 되오니 우리 보기에서 다음 전압의 구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초고압이 나오면은 오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치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교류 기준으로는 1kV 이하 값을, 그리고 직류 기준으로는 1.5kV 이하 값을 우리가 저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저압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은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바로 교류 1을 넘고 직류 1.5를 넘고 7kg라는 하나의 키워드만 가져가신다면은 이 사이 값이 고압이고 그걸 넘는 거는 특고압이구나 라고 간단히 알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교류와 직류, 저압 파트가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직 이러한 키워드를 하나 기억하시면 조금 좋습니다. 이 일용직을 기억하자는 건요, 우리가 어떤 게 1kg고 어떤 게 1.5kg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바로 1.5 직류다 라고 직류 파트 하나를 기억하신다면은 나머지 교류 파트는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1.5 직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등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등회로는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건까지의 전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전등회로를 보았을 때 그러한 전등회로들이 다 관등회로에 속하게 되긴 하지만 결국에 시험 문제에서는 관등회로에 대한 정의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키워드로 무엇을 잡는다? 이러한 방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걸 2개 이상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관등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떠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건까지의 전로 이렇게 보기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까지의 전로 이러한 부분이 답안으로 출제가 되는데 오답으로 어떠한 것들이 출제가 되냐? 이러한 어떤 스위치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아니면은 전원으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뭐다? 오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이 2개 있는 거 이상을 찾자 라고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노출 도전부입니다. 충전부는 아니며 고장시 충전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충전부라는 의미가 뭘까요? 충전부는요, 우리 전기에서는 일종의 단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자, 전기가 실제로 흐르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은 아니며 고장시 충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외암과 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암이라는 건 어떠한 기구를 감싸고 있는 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안쪽에서 파지직 하면서 바깥으로 이러한 외암 쪽에 충전, 한마디로 나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사람이 그 외암을 건들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기기의 도전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노출되어 있는 도전부, 따라서 노출 도전부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입니다. 스트레스 전압이네요.
자, 스트레스 전압 이러면은 선생님 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뜻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압고장 중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 외암과 기기 등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 고장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단락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압고장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장, 나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때 접지 부분 또는 기기 장치의 외암 등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한마디로 지압고장 중에 나타나는 어떤 전압이다라고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압고장 중 나쁜 전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우리 리플프리 직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프리 직류는요, 우리가 어떠한 리플 성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리플 성분이 풀이다, 없다라고 보는 직류를 뜻하는 건데요. 자, 교류를 직류로 표현한 시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10%의 가장 중요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이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리플이라는 성분이 뭔지만 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리플이라는 성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떨리는 방향과 크기가 변화하는 교류 성분을 직류로 변환시킬 시, 한마디로 교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직류로 변환했다는 건 지금 빨간색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 귤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의 성분이 바로 리플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리플 성분이 10% 이하가 된 평균값을 직류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를 넘어섰다, 한마디로 이 파동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리플프리 직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시료값이 몇 프로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뜻하는가 라고 했을 때 몇 프로다?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접근 상태입니다. 자, 접근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접근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접근 상태를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지지물의 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물의 전장은 지지물의 총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지물이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반경이 생기겠죠. 이러한 반경을 우리가 접근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지물 위에 가까운 데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 따라서 몇 미터, 3미터 미만인 곳을 몇 차 접근?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라는 이 사항이 바로 접근 상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3미터 미만인 곳은 몇 차 접근 상태입니까? 또는 2차 접근 상태는 몇 미터 미만입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1차 접근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이유는 없겠죠. 3m 미만이 아닌 곳, 한마디로 3m가 넘어가는 이상 되는 곳들은 1차 접근 상태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지중관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중관로에서 바로 이 로자를 잠깐 살펴보시죠. 우리 어떠한 용어를 공부하실 때요, 이 뒤에 로자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바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럼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중관만을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중관 이러면은 다양한 이러한 가스관, 전선관, 수도관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로자가 붙게 되면은 지중함을 포함한 그 라인 전체를 말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이스라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들을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지중관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광섬유 케이블 선로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오답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답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다면요. 바로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정답의 보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선생님 오답의 키워드는 뭔가요? 한다면은 매설지선 그리고 복합 케이블 선로. 그래서 우리 복합 케이블 이 부분이 뭐다? 오답으로 측정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핑크색으로 쓴 거는 뭐다? 오답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다음 중 지중관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바로 걷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8번째 사항 특별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조합은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조합을 얘기하는데요. 이 특별조합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바로 접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기계 기구에 외암이 있을 때요. 이 외암에다가 접지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저항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쪽에 사람이 이 기계 기구에 이렇게 타서 손을 대었을 때 바로 대지와 기기와 이 사람 사이에 뜨는 이 전압값이 몇 이하로 돼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게 바로 특별조합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SE의 V는 비접지 회로에 해당되며 P의 V는 접지 회로에 해당된다. 이 사항은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절연 저항에서도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용어 약호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ELV라는 표현, 바로 이 ELV가 특별조합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교류는 50V, 직류는 120V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렇다면 중요한 교류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교류는 몇 볼트? 50V 이하를 뭘로 하겠다? 특별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